흔들리는 촛불. 타닥.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방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적막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소리가 이 방 바깥으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침을 삼켰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홀레복 아래 들이운 검은 머리카락이 촛불빛에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그림자만은 움직임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비친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졌다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강우는 괜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연화 낭자.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보다 그녀의 얼굴이 훨씬 창백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 지금이라도 도망가세요. 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에액. 밖에서 괴상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울음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강우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소리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마치 방 바로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기, 기익. 이번엔 대문이 천천히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강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누가 온 겁니까? 연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르륵. 순간 방 안이 어두워졌다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우는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연화의 그림자 뒤로 무언가 긴 형체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강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꼬리 같았습니다. 길고 거대한 꼬리들이 촛불 뒤에서 천천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쾅! 갑자기 방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우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낮고 기괴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르르르. 짐승이 문 앞에서 냄새를 맡는 소리 같았습니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왔군요.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뭐가 온 거요? 연화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슬픈 눈으로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강우의 입김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촛불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 마치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걱, 서걱.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강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눈. 강우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후, 방 안은 순식간에 새까만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9개의 꼬리.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우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기괴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르르르르. 짐승이 문 앞을 맴도는 소리. 아니, 짐승이라기보다 사람의 원혼이 이를 갈고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연화 낭자.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사각.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르르. 꺼졌던 촛불 하나가 저절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달빛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붉은 홀레복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뱀처럼 허공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편,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강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달빛 아래에서 길고 새하얀 꼬리들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곱, 여덟, 그리고 아홉. 강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 뒤에서 9개의 꼬리가 달빛처럼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기괴하게 흔들렸고 벽에는 거대한 짐승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강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대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핏빛처럼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강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화의 입가에서는 희미하게 날카로운 송곳니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00년을 살았다는 전설 속 요괴, 구미호였습니다. 강우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홀려 간을 빼먹는 여우 요괴, 남자를 유혹해 죽이는 붉은 여인, 밤산에서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괴물. 강우는 그대로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섭다면 가셔도 됩니다. 강우는 멈춰 섰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원래는 다들 도망쳤으니까요.
강우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살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 같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를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모습을 보는 순간 연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모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방 안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미친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우의 눈에는 이제 연화의 꼬리보다 그녀의 표정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연화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연화는 창밖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처럼 웃고 싶었어요. 사람처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싶었어요. 순간 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역시 평생 혼자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외롭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쾅!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밖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형체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괴상한 형체들이었습니다. 기에ek 소름 끼치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우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화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붉은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고 9개 꼬리가 거세게 펼쳐졌습니다. 방 안 촛불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확! 그리고 연화는 강우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제 뒤에 계세요. 강우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CHAPTER7 사라지는 꼬리 하나. 새벽 안개가 산소 기와집을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기괴한 울음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본 것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연화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붉은 비단 옷자락이 아침 햇살 아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9개였던 꼬리 중 하나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우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는 9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개. 강우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자 연화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붉게 빛나던 눈동자는 다시 평범한 검은 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괜찮으시오? 강우의 말에 연화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젯밤 본 광경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도망쳤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강우는 연화를 보고 있으며 괴물이라는 생각보다 외로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섭긴 하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날 해치지 않았소. 순간 연화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강우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연화의 첫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 끝에 처음 피는 매화꽃처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연화의 8개 꼬리 끝에서 희미한 은빛 빗무리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락. 바람도 없는데 꼬리털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놀란 얼굴로 자신의 꼬리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강우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어젯밤과 다르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저주가 아주 조금 풀린 듯한 느낌.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무엇이 말이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은 것. 순간 강우의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강우는 기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고 연화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와집에는 여전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해가 지면 집 안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길어졌고 깊은 밤이 되면 멀리 산속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회에 강우는 몇 번이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강우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어디로 가는 걸까? 어느 날 저녁, 강우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다쳤어요. 강우는 그제야 자신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끼날의 손바닥이 베인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강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화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요괴라면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강우는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화는 그런 강우를 보다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지만 이번에는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연화의 꼬리 하나 끝에서 또다시 은빛 빗무리가 흩어졌습니다. 강우는 놀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꼬리가 조금 더 짧아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주가 풀리고 있어요. 저주. 연화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받게 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꼬리가 하나씩 사라진다고 했어요. 강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강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이유를. 그녀는 단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혼자가 아닌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기와 집 안에서 사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